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인 이상민 의원에 이어 조응천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일을 왜 당이 나서서,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대좌.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윤석열 대통령. 북한 위협의 역할을 기대한다.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하길이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3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 도발을 억제해 줄 것을, 중국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역풍. 오늘 조선일보가 6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어떤 역풍일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송두환 인권위원장, 굉장히 유감이다. 민변조차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친야 성향의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서 진보 진영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유족 뜻이 존중돼야 한다라고 뒤늦게 이야기를 내고 있지만 명단 공개를 제안했던 이재명 대표는 정작 침묵하고 있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군대는 분위기입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야권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화두를 처음 꺼냈습니다. 희생자 명단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친야 성향의 매체들이 이렇게 무책임하리만큼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 대표의 침묵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영장. 중앙일보 6면 기사입니다. 누구에 대한 영장일까요? 정진상 실장의 소환 조사. 검찰은 700억 약정설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조만간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진상 실장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존폐. 경향신문이 오늘 12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존폐, 누구의 존폐일까요? TBS 교통방송 존폐기로에 섰습니다. 예산 지원 폐지 조례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운영비 70%가 넘는 금액이 서울시의 출연금으로 충당이 됐는데 2024년부터 중단키로 한 겁니다. 일각에선 TBS가 자초한 일이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문제가 되는 특정 방송 진행자, 방송 프로그램만 TBS 취지에 맞게 손보면 될 것인데 아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